아니, 우리 회장님이 뭐라 그랬죠? 본인은 이 조동아리로 애터미 성공시켰다 했잖아요. 오메, 여기 임파선이 부어서 제가 아직도 좀 여기 알맹이가 아직 좀 있긴 있거든요. 여기 이만큼 호불이 영감처럼 이렇게 부어가지고 말을 하면 여기에 통증이 있어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도 히터 틀거나 이러면 막 건조하거든요. 지금 좀 추워가지고 히터는 틀긴 틀었는데 와, 진짜 제가 이 목소리,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을 못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느낀 거지만 코로나 이후로부터는 이 바이러스가 너무 지독합니다. 일주일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거의 한 열흘 알아 누웠잖아요. 거의 일주일 딱 됐을 때, 아, 나섰구나 했을 찰나에 이 임파선이 이렇게 커지더니 얼굴이 띵띵 부으면서 막 욱신거려서 말을 못할 정도였었어요. 아, 근데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아, 내가 가족톡에만 목소리 안 나오는 거를 올렸더니만 항상 우리 아빠가 또 거기 단체톡방에 정말 내부에 적이 있다고. 어쨌든 저의 목소리는 다행히 돌아왔고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강의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됐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힘차게 또 파이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이제 2025년을 이제 조직 활성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어, 애터미를 이제 속도를 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냐? 우리 지금 참석한 여기에 줌에 참석하신 분들은 속도를 내야 됩니다. 왜? 제가 속도를 냈기 때문에 이걸 같이 탄력을 받으면 시너지가 나 있게 돼 있어요. 같이 미치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애터미가요. 나만 미쳐도 안 되고요. 내 파트너만 미쳐도 안 되고 위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고 파트너도 중요해요. 이 삼박자가 손뼉이 맞았을 때 저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오토 판매사 될 수 있다는 거. 처음에는 예전에는 아 그게 말이 되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공 무시 못한다. 저도 2025년이 되면서 횟수로는 9년 차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진 이제 내년 되면 10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짬밥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앞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고 미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맥이란 말이에요. 자, 일단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사업을 또 이제 해야 되잖아요. 중국이요. 개혁 개방에서 실패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동차 산업이고 두 번째가 자본시장이라고 이제 스스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010년 이후에 중국 자체에서 이 자동차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지원이 시작이 됐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정부에서 지원을 딱 했을 때 이제 마중물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너지가 확 나야 되는데 정부의 지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막 개나 소나 막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고 막 사업을 막 차려버리니까 자동차 회사를 그러다 보니까 진짜 찐 회사들이 타격을 받던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부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나중에는 지원금을 싹 다 없앴어요. 없애니까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찐만 남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찐은 더 강해졌겠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제가 이 경제 공부를 하면서 저의 옛날 제가 이제 2025년을 보면서 다시 1년 정리하고 내가 처음 시작했던 거를 다 아파 누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과정의 성장 속에서의 이제 그걸 봤을 때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저는 애터미 사업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 쉬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작하시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2017년도에 했을 때의 애터미는요, 완전 달라요. 그리고 이더보 임페리얼님처럼 완전 초창기에 했던 분들은 제가 했을 때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너무 쉬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공을 무시 못한다는 게 저도 그때 불편했던 점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애터미가 너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발로도 해버리는 거예요. 그치만 지금 시작한 사람들은 그 환경을 겪어보지 않고 좋은 환경을 처음부터 맞닥뜨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과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애터미도 뭔가 깨달음이 있고 미쳐 있어야 되는데 감사가 없으면 불만에 불만이면 애터미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 맞아 참 옛날에는 이랬는데 맞아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시켰구나 이런 회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회사에 대한 이 감사함이 또 생겼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애터미 제품이요 총판가가 있었습니다. 에이전트가 총판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해모임을 한 박스에 사면 제가 그때 처음 제가 시작했을 때는 14만 8천 원에 10만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두 박스를 사면 두 박스는 지금 기억이 안 나. 그러면 10만 포인트에 또 조금 더 비싸고 그리고 한 박스가 14만 8천 원인데 그거는 두 박스는 조금 덜 비싸고 한 10만 원대일 거야 아마. 그리고 세 박스 사면 또 더 싸고 그리고 네 박스 총 판가가 되면 그때는 7만 6천 5백 원이었어요 한 박스에. 그럼 네 박스를 사면 그 30만 6천 원에 10만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애터미 사업했을 때 뭐가 제일 어려웠을까요? 해모임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애터미 쇼핑몰 하면 다 어때요? 낱개로 하나하나 구매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제가 했을 때는요, 화장품이 하나 사면 비쌌어요. 선크림도 하나 사면 14,800원에 만 포인트. 네 개 사야지만 하나에 7,650원이었어요. 그래서 네 개 사야지만 만 포인트였어요. 근데 제가 정말 처음에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가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스스로 주문하는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 사면 비싸잖아. 14,800원에 사야 되니까 어? 처음에 우리가 갖다 줬을 때 얼마에 줬을까요? 14,800원에 판 사람도 있었지만 누군가가 자꾸 8,000원에 팔았기 때문에 전달이 됐었을 때는 그냥 이 스스로 주문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닌데 나 14,800 이렇게 비싸게 안 사는데? 나 저기서 사니까 8,000원에 주던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돼요? 14,800원에 사도 8,000원에 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어떤 게 제일 그때 당시에는 그리웠을까요? 빨리 답답했을까요? 왜 낱개가 안 풀리는 거야? 그리고 자꾸 갖다 달래. 이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세미나를 들으면서 너무 혼란스러웠던 게 뭐냐면 야, 나는 14,800원에 샀는데 소비자한테는 8,000원에 주라는 거예요. 그럼 적자 아니에요? 근데 이걸 투자래. 그럼 이게 초보자는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포인트는 똑같다 이거야. 근데 이게 나는 14,800원 만 포인트 받았잖아. 근데 이게 처음 초창기 때는 저도 힘들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치만 나중에는 저도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에 내가 그걸 판매를 못 하다 보니까 막 물건을 쌓을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내가 14,800원에 그냥 8,000원에 주게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안 사니까. 그러면서 저는 꾸역꾸역꾸역 멤버십을 늘렸는데 이때 제가 한 1년인가? 2년 차에 그 종로 강의를 갔을 때 이제 최낙균 단장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 리더스들 이렇게 본사에서 회장님 강의를 따로 듣고 우리한테 또 알려줄 거 아니에요. 사업자들한테. 그래서 최낙균 단장님 그때 본부장님이셨거든요. 막 그랬어요. 여러분, 빨리 멤버십 다르시라고. 빨리 다루셔야 된다. 이제 곧 풀릴 거다. 이 낱개로 풀릴 거니까 낱개로 풀릴 때 여러분들이 멤버십이 없으면 엄청난 후회가 올 거라고 막 그랬었어요. 와, 근데 저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잘한 게 초창기 때 그대로 원칙대로 했던 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멤버십을 늘리는 거를 중요시했죠. 내가 비싸도 그 사람이 8,000원에 달라고 해도 나는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그 사람 성공자가 시키는 대로 계속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짜증났어요. 손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냥 그대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제가, 아, 이게 첫 단추가 참 중요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네트 경험이 없는 사람이죠. 노래만 했던 애잖아요. 그러니까 애터미가 첫 사업이었고 그냥 그대로 스폰서님들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했던 게 꾸준히 멤버십을 늘리고 그냥 원칙을 지켰던 거예요. 주문을 하고 근데 내가 전달을 했을 때 판매 목적으로 저는 가지 않았어요. 이거를 8,000원에 줬지만 나는 손해를 본 게 아니라 나는 이걸 통해서 소개를 받을 거야, 받을 거야, 받을 거야 이러면서 멤버십을 늘려나갔어요. 그랬던 것이 갑자기 샥 풀렸을 때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오토 소비자들이 생겼어요. 왜? 하나씩 주문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풀리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이 직접 하세요. 그러니까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풀렸을 때, 멤버십이 많았을 때, 거기에 이제 스스로 소비자들이 막 조금씩 올라오니까 저는 점점 단단해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요. 이 에이전트로 사람은 안 늘리고 자꾸 포인트를 맞춰서 직급을 가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랬던 분들은요, 다 도태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애터미에서 직급을 국장까지 갔던 분들 그만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요즘 막 그만두신 분들을 만나요. 그러면 보통 저랑 했던 시기가 비슷하더라고. 한 15년, 16년, 뭐 17년, 18년도까지 시작했던 분들이 그때 당시에 다 그렇게 방판식으로 했던 분들이 많아요. 마진 없이.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중국 그걸 왜 얘기를 했냐면 회사에서는요, 성장 속도를 왜 안 풀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사업자를 위한 거였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애터미가 돈이 빨리 돼야 되는데, 물건을 다 팔아서 8,000원에 지금 포인트 어때요? 낮죠? 그러면 PB가 낮으니까 돈이 빨리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업자들이 사업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총판가가 있었던 거예요. 에이전트가랑.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이더고 임페리얼님이 본사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해외 사업도 일부러 제품 런칭을 천천히 시키는 이유가 성장 동력을 천천히 시킨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제가 해외를 해보니까요 너무 느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해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공감이 되실 텐데 제가 요거 하나 모르실까 봐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내 아이디로 구매를 하다 보면 이제 내 거로 할 필요가 없는 시점이 오죠. 그러면 내가 내 하위의 파트너를 후원해주고 싶잖아요. 그럼 내가 외국애를 후원하고 싶어, 예를 들어. 그럼 내가 이렇게 외국 아이디를 로그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내가 해모임이 포인트가 높잖아. 그래서 내가 해모임을 짠 하고 장바구니에 담았더니 어때요? 소속 법인 정책으로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이게 이거를 느끼시는 분들은요. 제품이 천천히 들어오는 게 좋은 거예요. 사업을 키우고 싶어도 물건이 다 들어가면 멤버십은 막 늘어나는데 소비자들이 돈이 안 되잖아, 사업자들이. 그래서 저는 와, 그때 당시에 모든 세월들이 있잖아요. 다 감사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다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사업할 때 불만이 있는 분들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 제가 있었던 그 고생을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걸 과정을 겪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와, 그때 당시에 진짜 너무 좋았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해외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품 런칭이 지금 안 되고 있을 때 빨리 멤버십을 늘려서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그 사람 한 사람 딱 누구 나왔을 때 그 사람 빨리 집중해서 키워야 돼요. 왜? 어떻게 키워? 밥그릇을 빨리 채워주고 그리고 그 사람 밑에다가 빨리 그 포인트도 채워주면서 이 돈이 빨리 되게끔 해야 돼요. 제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야, 뉴질랜드를 도와주고 싶어도 아니, 포인트가 다 이제 뉴질랜드도요. 제품이 너무 빨리 들어가니까 뭐뭐 하면 다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 도울 길이 없는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외국 사람 밑에 한국 사람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제는 그런 내공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한테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줄 수가 있잖아요. 외국 사람한테 알아서 알아?
절대 알아서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빨리 돈 되게 하려면 포인트가 팍팍 매출, 결국은 매출이 팍팍 떠야 돈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밑에 내가 내 나라,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 사람의 밑에 그 외국 사람 밑에 키울 사람 밑에 한국 사람을 붙여서 매출이라도 팍팍 뜨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글로벌 조직이 탄탄하게 커지지.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파이팅 한다고 외국에서 알아서 불러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즈니스입니다. 돈이 돼야 머무르는 거지. 결국 돈이 안 되면 떨어져 나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회사가 만약에 지금 이제 오픈 안 된 나라 있잖아요. 오픈 안 된 나라인데 가입은 되는 나라들 있죠. 그러면 한국에서 포인트가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잠재적으로 그 A라는 사람을 키우고 싶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 환경을 다 만들어준다는 거죠. 뭐 밥그릇을 다 채워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사업의 자격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러니까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서 움직이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아무 강제 조항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즈니스니까 분산시키지 말고 몰입하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는 회사가 성장 동력을 이제 속도를 시켰어요. 속도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오픈시키고 있잖아요. 오픈시키고 있고 제품 런칭시키고 있죠. 그러면 이제 멤버십을 딱 갖춘 사람들은 어떨까요? 매출이 팍팍 뜨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멤버십을 자꾸 집중하라는 게 그냥 멤버십만 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계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제품 런칭 되기 전에 빨리 밑에서 빨리 멤버십 늘리고 그 안에서 사업자를 키울 사람들을 빨리 키워주고 소비자는 소비자로 냅두고 그런 식으로 분간을 하면서 정하면서 움직이셔라. 그리고 억지로 사업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A라는 사람을 사업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그 밑에 누군가를 빨리 뎁스를 타서 그 안에서 빨리 밑불이 질러지면 그 사람이 하지 말라 그래도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그 스폰서님의 본사 강의와 그리고 최낙균 단장님의 그 강의가 사업자들을 위한 그 교육이 너무너무 지금은 소중한 시간이에요. 지금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만약에 제가 없었더라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진짜 와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었지만 빨리 이거 풀린다고 했었을 때 빨리 달으세요. 그게 야 그 리더가 그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바꿔준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스폰서와 내 위에 스폰서가 단 한 명 당장 도움이 안 되더라도요. 그런 말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안 들었었으면 아 이거 언제까지 달아야 돼? 아 이거 매출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최낙균 단장님은 뭘 중요시했어요? 멤버십을 중요시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저도 그 색깔을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이더구 임페리얼님과 최낙균 단장님과 송영길 총장에게 다 멤버십을 중요시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대로 멤버십의 중요시를 계속 색깔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멤버십이 늘어나면서 사람을 키우면서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부업자, 애용자, 전업자 골고루 늘어나면서 시너지가 나니까 어때요? 안 떨어지죠. 유지가 탄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면요. 엄청 빨리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막 그 최낙견 단장님이 옛날이 생각이 나는데 막 칠판에 종로에서 제가 보름 매출이 4,600대 5천이 떴습니다 이랬을 때 와 진짜 전날이 올까 올까 그랬는데 그게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저도 너무너무 그게 이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도 그게 이제 보이니까 진짜 이제 저희 엄마는 이제 4, 5천이 이제 거의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너무 눈앞에 보이니까 앞이 보이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내가 미쳐 있으면요. 미친 파트너가 나와요. 복제가 돼요. 그러면 나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제 파트너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 부족한 거를 너무너무 잘 채워주는 파트너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요번에 아프면서 또 한 번의 감사함을 또 느꼈어요. 여러분, 애터미가 언제 감사함을 느끼는 줄 아세요? 아플 때 감사함이 막 느껴져요. 그 매출이
왜냐면 내가 항상 바쁠 때는 사실 잘 못 느껴요. 왜냐면 원래 바쁘니까 당연히 매출이 뜬다 생각을 하는데 진짜 열일 아무것도 못하고 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못했을 때 그 매출이 더 이상 떴을 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미치는 게 이 감사함이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나 올해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내 파트너를 위해서. 와, 나 진짜 결국은 나는 이 자리가 내 파트너와 나와 똘똘 뭉쳐서 이런 이런 보상을 받는 건데 나도 내 파트너들이 또 아파서 누워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더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도 진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더 가졌던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격이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진짜 저도 너무너무 또 감사했던 게 아무도, 누구든 정말 저한테 푹 쉬라고 그런 말을 해줬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진짜 더 열심히 올해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 힘차게 에너지 있게 한 직급씩 더, 두 직급씩 더 올리게끔 아주 팍팍 후원을 제가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애터미가요. 그때 당시에 막 개나 소나 막 그 이제 막 풀릴 쯤 그러니까 총판으로 딱 풀리면서 이제 다 낱개로 풀리면서 거기 안에서 이제 진짜 찐들이 남고 또 떨어져 나가서 그 안에서 애터미도 하고 이것저것 다단계 했던 막 이제 다단계를 했던 사람들은 또 네트워크를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하셨던 분들이 요즘 제가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터미 주문은 하는데 돈이 당장 안 되니까 PM도 하고 유사나도 하고 아메이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개를 가지고 돈을 이제 부업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가 이제는 옛날 같지 않고 이제 달라졌다는 거를 막 보여주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랑 똑같은 시점에서 했던 분들은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래요, 놀래. 아자몰까지 보여주니까 깜짝 놀래요. 이렇게 성장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제품도 퀄리티가 엄청 좋아졌잖아요. 옛날에는 두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더 페임밖에 없었고. 제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옛날에 더 페임 있었을 때 지금 앱솔루트 얼마나 좋아요. 근데 더 페임이 그 고용량은 아니고 수분 라인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우 땡겨요. 뭐예요?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는 더 듬뿍 바르라고. 무조건 최고라고 막 이랬다고. 근데 앱솔루트 나오니까 솔직히 이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상술이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애텀 옛날에 진짜 싸구려서 못 썼어 막 이래요. 왜냐면 고영양분의 이제 유분기가 많은 거를 쓰신 분들은 수분감 때문에 이렇게 쫀쫀한 맛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그거를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을 다시 불러드리고 있어요. 진짜 이제 애터미만 하시라고. 정말 다른 거 이것저것 분산시키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왜? 너무 아깝잖아요. 직급까지 갔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게 풀리면서 그냥 이제 정확한 맥도 모르고 그냥 막 맞춰먹기식으로 그냥 에이전트가로 14만 8천 원에 맨날 손해보면서 팔고 야 제가 해보임을요 14만 8천 원에 사서 7만 6,500원에 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를 맨날씩 버는 거야?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엄청난 고액 과외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꽃길만 가세요. 아시겠죠? 제가 다 바닥을 다 가지고 갔잖아요. 지금 얼마나 좋아요. 애터미 환경 너무너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이 정도였는데 임페리얼린 때는 카탈로그도 없어 홈페이지도 없어 회사 들어가면 어때요? 동생이 정신병원 넣으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겪었던 지금 우리 선배님들부터 저까지 이제 찐들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찐들 사이에 이제 애터미의 영상에 주옥 같은 영상들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경기가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다시 애터미에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타라인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사업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직장인 분들 막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한층 더 애터미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본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의 자세가 우리가 과거에 했었던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던 거를 인정하고 다시 원칙대로. 그래서 이제 찐들. 그래도 제가 잘했던 거는 멤버십을 계속 늘렸던 거. 회원의 중심 멤버십. 우리 100만 갑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여러분. 많이 많이 달면 돼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버텨서 내 내공을 키워서 누군가를 계속 이제 그런 노하우를 밝혀서 그 내공을 후원해주고 키워주고 같이 협력해주고 재심합력하면 끝나는 거 이 사업. 그리고 어떻게 하고 마지막에 즐겁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미나에 모이면 되는 거죠. 왜 세미나에 모여야 되죠? 복제. 복제는 단순하고 심플해야 돼요. 우리가 어렵고 나처럼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면 따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근데 듣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경험이 있든 없든 할 수 있게끔 하려면 나의 혼자 가지고는 매출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뭉쳐야 된다. 근데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하셔라. 근데 제가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조직이잖아요, 여러분. 조직 활성은 조직에 뭉쳐야 됩니다. 세미나도요, 그냥 혼자 타는 것보다 내가 초보자라면 스폰서가 있는 데에 타세요, 여러분. 그러면 내 위에 스폰서가 누가 있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그 스폰서를 알아보고 내가 세미나 갈 때마다 그 스폰서한테 계속 인사하면서 신뢰 쌓기를 하세요. 친하게. 아, 안녕하세요. 아, 저 최진호 국정사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최덕기 단장님 안녕하세요. 아, 송영 총장 안녕하세요. 뭐 김영수 단장님 안녕하세요. 그런 식으로 계속. 왜? 내가 혼자 가더라도 스폰서가 있으면 혼자 찾아가서라도 그렇게 그냥 저 누구입니다 하면 모르니까 저는 최진호 국정사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신뢰 쌓기를 하면서 본인의 계속 생존 능력을 키우세요. 제가 잘했던 거는 송영빈 총장님이 이더구 임페리얼님을 첫 연결고리를 해줬을 때 그 다음부터는 내가 했다 이거죠. 그때 제가 총장님한테 이 송영빈 총장한테 배웠던 거 뭐냐면 그분이 비상하세요. 이렇게 스폰서들이 이렇게 걸어 내려가잖아요. 인사말 하고.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죠. 이렇게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못 잡아. 그러니까 반대로 간 거예요. 반대로. 반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만나잖아. 그거를 듣고 나서부터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박한길 회장님들이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하면 못 자자. 이렇게 반대로 가고. 이도구 총괄 내려가? 그럼 또 반대로 가. 그러니까 맨날 반대로 할까 어떻게 돼요?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송인민 총괄 사장 저 최진아 막 이러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는 사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 예전에는 회장님한테 제가 맨날 인사하고 막 이랬을 때 회장님이 처음에 그 저를 딱 째려보더니 깝치지 마 이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깝이 아니라 열정이라고 제가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막 미치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장님도 저보러 깝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저도 옛날에 그 생각해보면 와 진짜 미쳐 있었구나.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들어도 계속 듣는 거지. 아 저렇게 했네? 그럼 제가 잘했던 건 뭘까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 거화 시킨 거지. 성향이 좀 반대로 갔네? 나도 그럼 반대로 갈래. 했어. 근데 됐잖아. 그러면 송양빈 총장이 없어도 어때요? 나 혼자 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방법을 가르쳐 줬더니 이거를 또 따라하는 파트너들이 있더라. 저도 제가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요. 히터 좀 끌게요. 근데 자꾸 잠겨. 응. 그래서 저도 제가 막 사다가 커지고 바빠지고 이러면 저희 산하에서도 이제 파트너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 파트너 안에서도 센터가 있는 분도 있고 각자 리더들, 직급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 말고도 위에 업라인 스폰서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연결이 한번 딱 됐을 때 그다음부터는 본인들이 땡겼다. 예를 들어 내가 피부 마사지 샵을 해. 저희 파트너 사장이 한 분이
마사지 샵을 해요. 근데 송영빈 총장님을 땡기고 싶잖아. 근데 그냥 만나줍니까? 바쁘신 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총장님, 총장님, 마사지 해줄게요. 공짜로 해드릴게요. 강의 한 번만 해주세요. 마사지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없는데도 그 연결고리가 한 번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한 번 했더니 이제 두 번이 되고 세 번 되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다이렉트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요. 이거 알아서 스폰서가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지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내가 어떻게든 생존으로 내 걸 만들어야 돼요. 내 사람으로. 그래서 뇌물은 만사를 형성되나 없는 그렇잖아요. 어쨌든 거기 저희 사장님이 잘해가지고 마사지 피부샵을 하셨으니까 마사지 해줄게 그러면서 송영기 소장님 어떻게든 이렇게 꼬셨잖아. 그래서 한번 물꼬가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신규 파트너를 왔을 때 우리 송 총장님이 뭘 잘해요? 한 번 뚜껑 날아가게 하는 거 최고거든. 우리 신랑처럼 아주 깐깐하고 이랬던 사람을 뚜껑 날아간 게 송영민 총장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 당시에 남자 울렁증도 있었고 보상 플랜도 모르고 막 이랬을 때 스폰서의 후원 동행이 필요했잖아요. 왜 우리 신랑한테 세미나 가자고 한다고 올까요? 안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송영민 총장님이 지금의 저희 신랑이 이제 사업 사무실로 가가지고 다 보상 플랜 풀어주고 막 그랬는데 한 번에 뚫어줬단 말이에요. 그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스폰서들은. 그게 내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공에 있는 스폰서와 친해지는 방법은 본인의 어필을 잘해야 된다. 근데 그 어필도 그냥 어필하면 누군지를 모르니까 나 누구누구 사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어필하고 저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계속 눈도장을 하면 이게 눈인사. 그건 뭐예요? 세미나 현장에서 계속 인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저뿐만이 아니라 저한테만 얼굴 보고 그게 아니라 그 세미나를 가면 내 산하 연결 라인이 누군지를 다 보면서 계속 친해지세요. 그러다 보면 나의 살 길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애터미만 그래도 한 길을 잘 팠던 이유가 뭐였을까 한 거는 어쨌든 저도 생존을 하기 위해서 별짓 다 해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쌓이면서 이렇게 하니까 요거는 안 됐네. 이렇게 했더니 이거는 되네. 이러면서 이제 방법이 생긴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는 그 찐들 여러분들도 이제 3년 정도 버텼으면 이제 찐이 된 거예요. 웬만하면 이제 애터미에 이제 감도 생기고 파트너들이 나오고 세미나에 이제 참석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좀 섭섭해하는 파트너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다. 섭섭해하는 파트너들이 나오는데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내 갈 길 가세요. 계속 밑에를 계속 뿌리가 계속 깊게 칼자루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매출이 점점 커지면 결국은 또 꾸준히 해요. 제가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저와 초창기에 같이 했던 파트너 사장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만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맞춰먹는 소비자는 됐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텀의 장점이 뭐예요? 다른 네트워크는 그만두면 끝이에요. 안 해버려. 근데 애터미는 그만둬도 어차피 제품 쓰고 알린 게 있기 때문에 주문도 들어오고 나도 어차피 좋고 싸니까 쓰게 되거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결국 30만 포인트는 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8명만 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토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서도 그만둔 사람들도 안 한다고 해도 맞춰먹는 소비자가 되니까 30만 포인트도 하면 8명 되면 판매사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또 적극적인 파트너까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토 팀장, 오토 국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아무도 거릴 사람이 없고 다 소중하다. 그래서 쭉 깊게 내려가야 된다. 그게 결국은 뭐예요? 깊게 내려가야지만 그 사람들이 안 그만둔다. 근데 깊게 안 내려가면 그만둔다. 딴 데를 간다던가. 왜? 맞춰먹을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막 커지면 이게 엄청 커졌네 이러면서 안 그만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요즘 여러분 능력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그 국회의원 함선하신 분이 이제 조카를 소개했는데 그 조카분도 어떻게 실내 쌓기를 했을까요? 제가 처음에는 저도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마사지를 받으면서 이제 엄마가 그쪽으로
마사지를 받으면서 실내 쌓기가 됐는데 저도 거기를 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2시간이라는 시간은 애터미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잠재적으로 잘할 뿐인데 안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움직였을까요? 제가 부담을 안 줬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저는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이 뭐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저는 꾸준히 실내 쌓기만 했더니 그분이 이런 생각을 한 거지. 뭔가 찾아온 목적이 그래도 나를 시키고 싶어 하는 목적인 거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면 일단 세미나부터 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달에 한 번은 타겠다 그랬어요, 석세스를. 그래서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의 실력이 딱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10명 가입시켰어요, 그날, 석세스 때. 그러니까 잘할 사람. 그래서 근데 그 국회의원 삼선하셨던 분은 안목이 좋잖아요. 하나를 소개시켜줘도 온팽이를 소개시켜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 국회의원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의원님 당당하게 얘기했죠. 나라에서 좋아하는 게 뭐냐? 세금 많이 내는 거, 일자리 창출, 수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렇대. 이거 세 개 다 애터미 다 한다. 나도 애터미 하면서 세금 내기 시작했다. 이제 그러면서 꾸준히 후속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카를 소개했는데 결국 조카가 움직이니까 그 의원님도 조카한테 마사지를 받으러 가요. 그러면서 이제 애터미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랬더니 조카가 의원님한테 그런 거죠. 삼촌, 나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랬대요. 그때 알았어 이년아 이랬다가 하더라고요. 삼촌, 삼촌도 열심히 하세요.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사업을 시키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갈 필요가 없어요. 그 밑에 조카가 움직이니까 조카가 삼촌한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알았어 이년아 그랬대잖아요. 이게 절대 그 사람한테 간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 밑에를 찾아야지. 그게 몸의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다시 그림을 그려 드릴 텐데 대실적은 왜 우리가 내공 무시 못하냐면 여러분 대실적에서 내 노하우를 계속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 소실적이 돈이란 말이에요. 자, 나무가 있죠. 그러면 나무에서부터 뿌리, 그리고 가지까지. 요 가지까지가 대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실적을 키움으로써 이 내공이 쌓이면서 소실적, 이 잎사귀가 돈인 거예요. 만 포인트에 2,000원. 현금. 근데 지금 저는 항상 끝에 있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저는 제 직급에 항상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냥 누군가가 내 밑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만 무조건 집중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오토 세미 제가 왜 애텀에서 오토 판매사나 오토 세미가 너무 쉬운 게 뭐냐면 제가 했을 때만 해도 오토 세세미라는 프로모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250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50만을 만든 사람이 쎄쎄미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한 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만뒀던 사람들이 이 쎄쎄미라는 프로모션을 알면 진짜 쉬워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너무 힘들었거든, 그때 당시에는. 거기다 프로모션까지 우리가 손해보고 막 14만 8천 원에 사가지고 7만 6,500원에 판다 생각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애텀에 다 그만뒀던 사람들이 지금의 환경을 다시 안다면 어떨까요? 저는 너무 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들어오면 다시 제대로 시너지가 나서 애터미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게 너무 지쳐버려서 그 안에까지 들어오는 데까지는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지금 애텀에서 그만둔 그때 당시에 그만둔 영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했던 분들을 어떻게 다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찰나인 것 같아요. 근데 판매사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세세미가 있다 그랬 되게 쉽게 생각하더라고. 세세미가 있어요? 그리고 오토 유지했던 사람들은 세세미 쓰니까 밑에 세세미만 만들면 그냥 판매사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남아있던 우리 같은 찐들이 이제는 그런 프로모션들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쉬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초창기 임페리얼님들은 어때요? 오죽했으면 박완규 회장님이 애텀이 힘들어요, 어려워요라고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입을 쫙 찢어내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환경인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진짜 힘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이해를 하는 게 안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도 쎄쎄미부터 시작을 했던 분들은 도전한다 했을 때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이게 과연 될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군대도 저희 아빠 시절만 해도 3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3년 안 가잖아요. 근데도 지금 군대 가는 사람들은 그것도 길다라고 하면 아빠 세대 때는 뭐라 그래요? 야, 씨, 아빠 때는 3년 가는데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래도 애터미에 찐들, 지금 남아있는 그 찐들이 버티기 때문에 결국은 잘 끌고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왜냐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애터미가 맨날 임페리얼님이 뭐 얘기하시죠? 초창기 멤버, 어떤 네트워크 역사상 초창기에 사업자들이 없대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애터미는 1번부터 17번까지 회장님과 같이 했던 그때 찌질이 못 냈던 그 신용불량자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임페리얼이 돼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저는 그 완전 바닥이다 그러면 발목 정도 이 무릎에서 시작을 했던 애인 거죠. 그리고 지금은 너무 퀄리티나 환경이 너무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공자, 그러니까 내공이 있는 스폰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돈을 버는 스폰서, 제가 했을 때만 해도요, 사실 그렇게 돈을 버는 스폰서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을 것 같아, 제가 봐도. 모르니까. 왜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저도 저번에 제 매출을 쫙 공개를 했지만, 찍힌 돈이 진짜 내 수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14만 8천 원에 10만 포인트, 7만 6,500원에 팔았는데, 오토 유지해봤자 뭐 하냐고. 번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어쨌든 투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어때요? 다르죠. 지금은 저는 버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멤버십도 확 늘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돈을 버는 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확실히 배우고자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귀만 열려 있으면 속도가 나더라. 그리고 애터미가 이제는 주변에서 인식도 좋고 제품의 퀄리티도 좋고 반응도 좋고 그리고 좋은 사람도 많고 성공자도 많기 때문에 환경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지금 애터미가 돈이 빨리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잘만 하시면. 근데 그게 그냥 설렁설렁이 아니라 제대로 하셨을 때. 근데 그 첫 번째 제대로가 뭐예요? 일단 시스템을 절대 빠지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멤버십을 중요시하는 거. 그리고 나부터 마트 체인지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1차 세미나까지는 사람이 안 오니까 나부터 세미나를 타고 그 다음에 단체 톡방을 초대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소비자가 늘려져 나가는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매출이 뜨는 거 보여주고 그리고 스폰서 후원 동행시켜서 계속 비전 제시해 주시고 우리는 첫 번째도 만나고 마지막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다 보면 그거를 여러분들은 스폰서가 하는 걸 계속 배우셔야 돼요. 그냥 스폰서가 항상 내 옆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셀프가 되셔야 되거든요. 이게 계속 밑에 하면 이제 각자 흩어져서 각자 이 조직이 활성이 탁탁탁탁 뭉쳐가지고 요게 탁 뭉쳤다가 흩어졌다가 딱 뭉쳤다 흩어졌다 그러면서 막 퍼져 가야 돼요. 그게 전 세계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한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뉴질랜드, 몽골, 뭐 호주 뭐 이런 데서 막 똘똘 뭉칠 거 어때요? 이게 또 복제가 되니까 글로벌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리더가 어떤 그림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가는데 초보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내공이 없으면 너무 해외를 너무 뜬구름은 또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해외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시스템이나 이런 환경이 좋진 않아요. 한국 시스템이 최고 좋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나라의 언어 소통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문화도 중요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이민자분들, 그런 이민자분들을 이제 미친 사람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딱 애터미를 해본 결과 뉴질랜드도 결국 세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3천 명을 만든 거고, 그리고 몽골도 한 명으로 인해서 그렇게 지금 한 1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속도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한 사람의 사업자가 100명의 소비자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사업자를 키우는 일인데 애텀의 장점은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으니까 누구든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에 따라 그 때는 다르겠지만 될 수 있다. 예전에 애터미를 그냥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도 애터미가 이런 사업인지 전혀 몰랐어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전달하냐에 따라서 바로 사업자가 되더라 이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만나면 어떡할까요? 다 사업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실제 내가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리고 내가 데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데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열정과 확신과 스폰서와 세미나를 계속 안착시켜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을 키우는 거? 그러면 일단은 나부터 마트 체인지밖에 없죠, 일단은. 그리고 부딪히는 방법, 거절을 많이 받는 거, 그리고 스폰서랑 빨리 친해지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근데 스폰서들도 결국은 인재를 찾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긍정적이고 미쳐 있잖아요. 그러면 나 관심 안 가져도 돼요. 괜찮아요 해도요. 알아서 관심 가져줘요, 여러분. 그게 노하우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제일 지금까지 잘했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스폰서님들한테 전화하면요. 대박 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맨날 대박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박이 10일 동안 입을 꼭 닫고 있으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저희 아빠도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3일 동안 너랑 연락이 안 되니까 심심해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이 딸내미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입을 꽉 닫고 있으니까 아이고 심심해.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 사업이 즐거우면 나 저 사람이랑 만나는 게 너무 즐거워 이렇게 사업을 해야 돼요. 웨터는. 그냥 빨리 만나고 싶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빨리 진짜 내 파트너도 빨리 진짜 만나고 싶어 죽겠다. 뉴질랜드 빨리 내년에 올해 진짜 꼭 나왔으면 좋겠네. 나왔으면 좋겠어. 막 이런 생각을 저도 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보고 싶거든. 너무 즐겁게 일을 하니까. 여러분, 이게요, 내 사업은 내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방향이 다 잡혀요. 그래서 올해 이제 1월 1일이잖아요. 이제 2025년 1월이잖아요. 결단하시고 성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제는 똘똘한 소비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딱 잘 맞춰요. 그러면 엔가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한 6만 원이 5만 원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수입이 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늘려야 돼요. 더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주하지 마시고, 저는 이 목표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항상 하겠다고 그 꽂혀 있는 대로 진행을 하면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항상 몸 관리하시고, 근데 그나마 내가 저는 되게 약골인 체질인데 애터미가 건강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파세요, 여러분. 그러면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 사업은 술술술술 나한테 팔면서 내가 갑오로 사업할 수 있다는 장점을 믿으시고 당당하게 하셔라. 아쉬운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가 애터미를 통해서 네가 이익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세요. 최근에 제가 부동산 세입자 계약서를 써야 될 때가 3년이 이제 돼서 부동산을 갔거든요. 3년 만에 그 부동산을 만나면서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제 애터미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입을 하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사장님이 저한테 도움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그 사람 가입한다고 해서 당장 물건 살 거 아니잖아. 그랬더니, 그래요? 뭔지도 몰라. 그래서 일단 가입하시라니까요. 그래서 통신사! 이래갖고 가입하고 세입자분도 성함도 안 까먹어. 성함이 김대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세입자분인데, 가입하세요! 그래가지고 통신사에서 얼떨결에 가입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어쨌든 제가 애터에서 잘 나가요 사장님 저랑 요번에 3년만 살고 2년만 살고 이제 자기도 청약 얻어서 이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다
잘 해가지고 보통 인연이 아니겠잖아요? 그래서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면 다 가입시키세요. 근데 제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건물주는 제가 안 해요. 유일하게 제 건물주한테는 제가 장사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성이 있습니다. 상대성. 와, 건물주분한테 잘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월세 인상시킬 거 아니야. 그냥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 봐가면서 이게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은 정답이 없잖아요. 애터미 다 사업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유일하게 건물주는 사업을 안 시킬 거예요. 여기 제 센터에 건물주는. 그러면 인상시킬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항상 건물주한테는 어떤 소리를 할까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터미 사업을 하시려면 아주 정확하게 원칙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착착착착 잘 바뀌어야 돼요. 건물주한테는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막 가끔씩 월세도 조금씩 밀려주기도 하고 막 이래야 돼요. 따박따박 잘 내잖아요. 칼같이 내면 안 된대. 이건 저도 몰랐는데 칼같이 내면 칼같이 5% 인상시킨대요. 이 서울은 또 5% 칼같이 인상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같이 조금씩 밀려야지. 그것도 저도 생존으로 배운 거예요. 몰랐다가. 저는 또 원칙 이게 밀리는 거 싫어해가지고 9시만 되면 탁탁 칼같이 넣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5%딱 인상시킨대요. 그래서 깜빡해갖고 한 3일 지나고 이랬더니 건물주가 연락이 안 오더라고. 근데 제가 아유 양심이 찔려갖고 떴어. 그러니까 여러분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도 어떻게 사업을 하냐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렇게 다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원칙대로 너무 딱딱하게 하면요. 사람이 또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생각이 났는데 지금은 너무 환경이 좋아진 거고 아까 보셨죠? 외국 아이디를 후원하고 싶어도 물건이 들어가다 보면 후원이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한국 사람이라도 붙여서 그렇게 매출이 뜨게끔 키우셔야 돼요. 그 사업자 밑에면 아시겠죠? 저는 이 만약에 그분들이 한국 코드 외국 사람이 그런데 한국 코드가 찾기 힘들잖아요. 그럼 그냥 한국 코드가 있으면 그냥 그 한국 코드에다가 그냥 계속 넣는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그 매출을 받쳐줄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양하게 지금은 일단은 전 세계로 다 할 수 있으니까 포인트는 여러분 그 아이디로는 한국에서 내가 물건은 겹치는 건 못 사더라도 밑에서 한국 코드로 닫는 거는 100% 무한단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가 진짜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글로벌로. 그래서 지금 저도 뉴질랜드에 물건이 지금 런칭이 지금 조금씩 안 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계속 저도 후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몽골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잘 커진다는 거.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애터미가 제품을 지금 해외 사업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제품 빨리 런칭 안 돼?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 이유는 사업자를 위한 일입니다. 왜? 총판으로 낱개로 풀려버리면 우리는 가격도 싼데 포인트도 낮기 때문에 돈이 빨리 안 돼요. 그러면 멤버십은 늘어나는데 매출이 많이 안 뜨면 어떻게 돼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겠죠. 그래서 일부러 포인트 매출을 성장 동력을 천천히 시키는 거예요. 사업자를 위해서. 그래서 물건도 일부러 천천히 런칭 시키는 게 뭐예요? 한국에서 일단은 퍼져나가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키울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래서 천천히 런칭을 시키는 거죠. 근데 요즘은 빨라졌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속도를 내셔야 된다는 거야. 왜? 가입되기 전에 다 풀려버리면 후원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애터미의 흐름도 속도를 내야 되는 단계. 왜? 이제 돈 버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자본을 가지고 제대로 후원을 하면서 키우기 때문에 자본과 같이 들어갔을 때는요, 여러분 절대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뛰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올해 미쳐서 1년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최석준 단장님 그랬어요. 1년 미치라고. 계속 미치면 어떻게 돼요? 진짜 미치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1년만 우리 올해 미쳐서 두 직급씩 더 성장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지금 이제 해외로 진출을 하고 싶어 해서 글로벌로 나가고 싶은 분들 많으신데 제품이 런칭이 천천히 되는 거를 감사해 하셔라. 그때 빨리 멤버십을 늘려서 한국에서 후원해 줄 수 있는 거를 빨리 해서 사업자를 키워라. 그래서 그 사람은 뭘 해야 되냐? 그 외국의 파트너는
그 외국에 있는 외국 사람들을 빨리 시스템을 안착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해야 되는 거야. 그 외국 사람들. 그래서 뭉쳐야 돼요. 조직을 뭉치게끔. 흩어지면 매출은 절대 커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뭉치는 거를 빨리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애터미에 뭐 가입하는 방법, 사업 설명하는 방법, 제품 설명하는 방법. 해외 같은 경우는요, 애터미처럼 시스템이 잘 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셀프 리더를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제품 설명, 회사 소개, 뭐 사업 설명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회사 설명 잘 못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입비 없다, 진입비 없다, 유지비 없다. 요것만 계속 하라고 해야 돼요. 쉽게 쉽게 해야 그게 또 빨리빨리 퍼져요. 그러면 나중에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초창기 때 막 개나 소나 애텀에서 막 하겠다고 제품이 좋으니까 막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만둬서 이제 찐 소비자들, 찐 사업자들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찐 사업자들이 이제 끌고 가면서 이제는 유튜브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다 그만뒀던 17년, 18년도 그만뒀던 막 팀장, 국장 있어요. 본부장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본부장까지는 턱이 높으니까 국장까지는 그래도 한 번에 껑충 갈 수 있다 보니까 국장까지는 그래도 다 찍어서 그만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다시 애터미로 왜? 해봤기 때문에 뭐 세세미도 있어요. 그리고 아자물도 있어요. 이제는 세세미는 여러분 새로운 직급이 아닙니다. 프로모션입니다. 법이 바뀐 거라고 얘기를 잘못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세세미가 있기 때문에 더 쉬워질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존에 그만뒀던 분들을 다시 애터미로 불러서 이거 그 왜냐면 했던 분들 그렇게 직급을 갔던 분들은요. 다른 네트워크를 이것저것 하면서 수당을 여러 개로 먹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하나만 몰입해도 사람들이 신뢰를 가질까 말까인데 분산되면 신뢰를 잃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시 고이 모셔서 이제 애터미 잘 해보자고. 이제 애터미가 옛날 같지 않다고. 야, 제품 옛날 되게 싸구려인데, 아이, 써보시라고. 이젠 달라졌다고. 세종대왕상 받았어요.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서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받아들일 건 받으면서 바뀌었다고 얘기하면서 다시 알려주셔라. 그러면 그런 분들이 다시 그만뒀던 그때 당시에 흩어졌던 멤버십을 못 달고 그냥 매출로만 딱 맞췄던 사람들 그리고 그 못 버텼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면 저는 더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해봤기 때문에 어떤 투자 관념이나 이런 투자나 이런 행동이나 이런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